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제임스입니다. 제 설명 도중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설명을 못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가지 가설을 설명드리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더 똑똑해지시고 합리적인 의심이 더 많아지는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 위한 언덕 꼭대기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되시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이하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 30억이라는 선을 가까스로 넘긴 회사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 33억이라고 되어 있다면 모를 때는 건실한 회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정황과 의도를 찾아낼 줄 아는 해안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많은 일반인 중에서 조용히 몸을 숨긴 유일한 초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매출액이 33억이다. 문제 없습니다. 제품 매출액 20억. 문제 없죠. 상품 매출액 13억. 작년에도 매출이 있었고 이번 해에도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매출이 올해는 상품 매출액에 생겨났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과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말합니다. 제조회사라면 당연히 제품 매출액이 있어야 되겠죠. 반면 상품은 회사가 제조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르게 구별되어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조회사이면서 작년에 없던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에 새로 보인다면 이것은 의도된 매출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출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필요한 때가 이때가 되겠죠.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래처 B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이때 A 회사가 매출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B 회사가 C 회사에 납품해야 될 제품을 A 회사를 거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원래는 B에서 C로 가는데 이를 B에서 A로 그리고 C로 가는 것이죠. 어차피 B가 납품하는 금액은 똑같이 해놓고 순서만 살짝 바꾼다면 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가설이 인증되죠. 의외로 이런 회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없던 상품 매출이 갑자기 몇 억에서 몇십억씩 생기는 회사들을 이제부터 찾아보십시오. 은근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장 주식을 보시든 비상장 주식을 보시든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어디 가서 당하지 않게 되시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회사들을 거래소에서는 양적 기준과 더불어 질적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적 기준에는 매출 30억이라는 명확함이 장점이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조금만 넘기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 기준에는 영업 손실이 수년간 지속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여 사실상 상장을 지속하기가 힘든 경우 이런 것처럼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므로 편법을 쓰는 기업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출액 30억이 안 되어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갑작스런 상품 매출의 편법을 기업들이 잘 못 쓰겠네요. 자, 그럼 또 하나의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품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번 년에 상품 매출이 늘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상품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만으로도 29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면 괜찮죠. 이 정도면 당장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쯤에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투자자와 아닌 투자가 약간 갈리게 됩니다. 제품 매출보다 제품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높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원가가 더 높은 매출이 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은 대체로 밀어내기 매출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 초에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주문하도록 하고 결제는 3개월 뒤에 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되어 있지만 대신 6개월로 결제 기한을 늘려준다면 주문자 입장에서 미리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10%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당연히 미리 주문할 수밖에 없겠죠. 거의 대부분. 자, 어차피 결제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문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득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10% 인하를 받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분식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하는 연말 세일이 모두 분식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기, 부풀리기, 연말 실적도 모두 회사의 매출로 인정됩니다. 감사인이라도 매출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 못하게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매출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늘어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미래의 매출을 당겨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재무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뭐가 얼마나 올랐더라 하면서 막 아쉬워만 하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투자에 대해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고 계신 분들이 더 똑똑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투기꾼이고요.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도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고 회사의 의도를 파악해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기업의 매출이 늘면 외상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 매출 채권도 줄어들게 되겠네요. 기업에서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매출 채권을 늘었다면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외상을 엄청 해줬다는 거잖아요. 외상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앞 영상에서 대손 충당금은 회수가 안 되는 받지 못하는 외상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보이면 여러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에서 이런 반짝 실적이 보인다면 제가 제시한 가설들이 인정되었듯 여러분은 빨리 손 털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기업들은 조만간 폭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어떠셨어요? 좀 길었지만 정말 재미나고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도움 되셨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부자아빠 제임스였습니다.